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월요일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입니다. 오늘은 관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나의 사물이나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서로 각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서로 다름이 자연스럽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 서로 다른 관점은 투표를 통해 결정이 되기도 하지요.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얘기 말입니다. 공관병이 노예 사병입니까? 아니면 귀족 사병입니까? 공관병 선발이 어떻게 되지요? 만일 이런 질문을 드리면 군을 제대하신 분들은 대강 감을 잡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꽃보직이란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육군 대장의 단번병과 여단장급 사모님, 그리고 공관병 운영의 개선이 군 계획의 본질일까요? 사병과 사병 사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장교와 사병 사이는 어떻고요? 그리고 또 장교와 장교 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군 내부 지휘 체계의 불명확성은 어떻습니까? 무기 수입과 관련된 비리, 인사철만 되면 날아다니는 투소와 각종 비리. 우리 군이 계획해야 할 본질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국가와 국민들은 이들을 바라봐야 할까요? 서로 다른 우리들의 관점을 어떻게 공감이라는 개혁의 본질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것도 투표해야 합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1부에서는 국회 외통위 간사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실효성 문제, 그리고 베를린 구상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요. 지난 1997년 조선완조 실록과 훈민정음 해례본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이 발급받았던 원본 증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라졌답니다. 이 문제를 직접 확인한 문화재 제자리 찾기 해문 대표 2부에서 연결해서 자세한 내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와 4부는 팩트 정면 승부 추르맨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월요일로 옮겼습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탑의 김준일 팩트체커,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와 함께 박용수 특검으로부터 징역 12년 구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쟁점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 이름은 HR 3364라고 불리는 법안인데요.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비롯한 대북 정책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지 국회 외통위 간사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경엽입니다. 예, 더운데 어떻게 바쁘시죠? 예, 굉장히 덥습니다. 네. 다행히 전력 사용이나 이런 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전력 예비율이 워낙 우리가 높았죠. 네. 예.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결의안 통과된 거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도 지금 그 사이트를 열어놓고 있는데 이번 결의안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에 7차례, 이번까지 해서 8차례 이제 유엔 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네. 그 결의안 중에서는 가장 강도가 높은 제재안이죠. 네. 이번에도 이제 북한에 약 한 1조 원 정도의 손실을 입힐 것으로 추산이 되는 이제 경제적인 타격. 네. 이것도 의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금줄 차단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냐. 네. 거기에서는 역시 의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왜 그 부분이 의문일까요? 이 북한의 지금 핵 미사일 개발이 네.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체제 안보를 가장 최우선의 지금 과제로 보고 있고 네. 북한 정권은 가장 저렴한 비용이라고 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금줄을 100% 차단시키지 않는 한 아마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가 어려울 텐데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자금줄이 100%가 차단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현재 북한의 이제 경제 구조의 특수성, 네. 자립적이고 폐쇄적인 경제 구조, 예. 이것으로 봤을 때 사실상 자금줄 자체를 100% 차단시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금줄만을 차단해서 핵 미사일 개발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것이 네.
제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대화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재는 이러한 제재들이 대화를 이끌어내는 수단이어야 되고 예.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원하고 있는 체제 안전 네. 이 문제에 대한 실효성도 일정 정도 보장을 해주면서 핵 미사일을 포기시키도록 유도를 해내야 된다.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대화도 병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지만 늘 뭐 이야기했습니다만 전략적으로 북한은 통미 봉남 한국과는 일단 대화는 접어놓고 우리와 네. 휴전협정에 직접 사인을 했던 당사국인 미국과 우리는 대화하겠다. 한국은 빠져라. 이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같이 끌어들일까요? 예, 지금 이제 문제는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들은 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네.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휴전협정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네. 이 협정을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북미 간의 수교를 통해서 더 이상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들의 체제 안전을 보장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주 목적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남북 대화보다는 이제 북미 대화에 더 관심이 있었고 예. 아직까지도 쭉 그렇게 해왔던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남북 대화가 일종의 이러한 북미 대화의 다리 역할도 했고 환경을 조성해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남북 대화 없이 북미 대화만으로는 또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북미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은 네. 남북 대화도 결국은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 중국의 아마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아세안 지역 포럼에서도 강경화 외무장관이 왕이 부장하고 이야기를 나눴다고는 하지만 예. 중국의 입장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제재도 해야 되지만 대화도 필요하다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비슷한 입장인데 예. 중국의 적극적인 제재 참여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의 제재 참여가 중요한데, 네. 중국은 이번에 제재 결정에서도 이제 입장을 밝혔듯이, 네. 육자회담의 재개와 대화 협상을 병행해야 된다. 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중국이 병행하는 의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쌍중단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은 핵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실험을 중단하고 한미 간은 군사합동훈련을 중단해라라고 하는 쌍중단의 요구인데요. 예. 이 요구 의제를 가지고 남북한이 남북한과 미국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협상을 해 들어가야만이 네. 이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의 입장이고 네. 바로 이 중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실제로 대화를 요청을 했을 때, 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북한이 이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면은 중국은 아예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중국의 대북 제재의 한 핵심이 바로 이제 이 석유 공급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이 문제가 중국으로서는 원유 공급을 차단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하지만 중국이 왜 끝까지 이 부분은 제재 대상에서 발을 빼고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제 똑같은 입장인데요. 네. 북한 체제의 붕괴를 원하지 않습니다. 순망치안이라고 하죠. 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원리인데 이제 북한이 붕괴되면은 미 군사력이 바로 턱 밑에서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제재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려를 사실 불식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렇게 해야만이 이 원유 공급과 같은 북체제의 붕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원유 공급을 중단했을 때 네. 이게 지금 중국에서 북한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는 원유의 특징이 송유관을 중단시켜 놓고 나서 이게 장기화돼 버리면은 송유관 안에서 굳어져 버립니다. 네. 다음번에 다시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이러한 아마 어려움들이 같이 감안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방금 이유까지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북한이 붕괴 가능성을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미 군사력이 바로 턱 밑까지 쳐들고 올 수 있다. 이 점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키신저 국무장관이 전 국무장관이 뉴욕타임스 등에서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아니면 미국 중국에다가 일정한 약속을 한다면 중국과 함께 북한 체제의 어떤 정권 변화, 리즘 체인지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너무 앞선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좀 너무 나간 문제로 보여지는데요. 네. 저희들이 보기에는 실제로 지금 현재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 네. 중국이 지금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쌍중단 네. 이 의제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은 중국도 일정 정도 충분히 동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 차원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일단은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고민 중에 계십니까 지금? 지금 특히 지금 외교안보 문제는, 네. 지금 이제 그 청와대와 외교안보 라인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도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조언과 의견들을 지금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방미 방중단 파견하실 겁니까? 어떻게? 그 문제는 제가 좀 정확히 사실 아는 바는 없습니다. 아직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는 제가 듣지를 못했거든요. 네. 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독일 가셨을 때 G20 정상회담 하러 그때 말씀하신 게 5대 기조와 4대 어떤 내용, 기조도 목표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요 부분이 최근 이 북한의 미사일 계속 발사를 놓고 5대 기조와 4대 제한 이 베를린 구상이 혹시 흔들리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가 네. 지난 9년 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지금 대화가 단절된 상태로 예. 남북한 간에 지금 이제 불신과 적대감이 아주 거의 최고조에 지금 달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동안에 쌓여 있는 기간을 지금 봤을 때 이게 사실 하루아침에 해결이 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일정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를린 구상으로 제안을 했던 그러한 5대 기조와 4개의 제안. 네.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게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네. 지금 현재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후에 아마 이런 여건들이 어떻게 갖추어지느냐에 따라서 북한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수 정권 하에서 맺어졌던 6.15 공동선언 그리고 14정상선언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하는 문제, 또 개성공업지구 건설 문제, 문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봉동간 철도 화물 수송 문제 이런 모든 그 남북 경협 문제가 결국은 이번 유엔 제재로 인해서 불가능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예. 지금 이제 당장에 지금 얘기했던 남북 경협 문제가 이렇게 지금 북한이 연일 지금 그 ICBM 발사를 지금 해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바로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정 정도 이런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핵 미사일 실험이 중단되고 네. 상호 간의 대화의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고 예. 1단계적으로 일정 정도 해결의 실마리들이 잡혀 나갈 때쯤에는 일정 정도 이제 경협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시점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했던 그러한 남북 경협의 중요한 사안들도 예. 하나하나 실현이 돼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5대 정책 기조를 보면 상당히 바람직한 그 남북한의 어떤 미래 방향 비전을 제시를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예, 평화를 유지한 체제 하에서 어떤 경제 협력을 통해서 양국 간에 또는 양 진영 간의 어떤 공동 발전 이거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북한이 6차 핵실험 결국은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사일도 앞으로 한 두서너 차례 더 발사를 할 것 같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실현된다면 상당히 긴장 관계가 오래 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아마 그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입장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완료해 놓은 다음에 협상을 하겠다 아마 이런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야지 북한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협상력이 생긴다 아마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지금 ICBM 지금 발사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지금 미국에서 생각하는 그 레드라인, 네. 경계치에 아직 가기까지는 상당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추측도 미국에서 지금 그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1, 2년 걸린다고 보는 모양이죠? 아마 길게는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까? 이 지금 야당 쪽에서 입장이 좀 재밌습니다. 야당은 지금 너무 늦은 대응이다. 제가 재밌다는 표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네. 코리아 패싱이 심화되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여당에서도 고민할 수 있는 카드 아닙니까? 코리아 패싱 문제는 박근혜 정부 때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이것도 너무 지금 성급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전술핵 재배치가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해서 가능한 문제도 아니고요. 네. 이것도 지금 국제사회와의 공조, 그다음에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이는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쉽사리 우리가 전술핵 배치를 논의를 해버리면은 예.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는 명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전략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전술핵 배치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우선 먼저 북한의 비핵화, 핵 동결 비핵화를 먼저 우선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가야 되고요. 그럼 뭐 나중에 이제 도저히 이제 뭐 방법이 없다 그러면은 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북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일관성을 유지했으면 합니다. 북한에게 어떤 빌미를 안 줬으면 해요. 북한은 그렇게 늘 가야죠. 그렇게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엽 의원이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